Attempt to Moscow. 선생님들이 이번 일정 중에 너무 운이 좋으신 것들이 많아요. 노르웨이가 이번 여행의 갑 중에 갑. 양대 산맥 노르웨이에 계시는 동안 베르게는 어쩔 수 없어요. 1년 365일 중에 285일이 비가 오는 도시예요. 거기서 비를 피하기는 더더욱이나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우기철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아주 많은 양의 비 소식은 없습니다만 거기 정도는 조금 약간의 노르웨이, 메드인 노르웨이 비를 조금 만나보지 않으실까 싶으신데 다른 쪽은 날씨가 다 좋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이번 올해 2015년 러시아 북유럽 마지막으로 게이랑에르 퓨르 저희 어저께 공항에서부터 우리 이 버스 탔고요. 다시 스톡홀름이라는 지역에서 실자 라인 발트해를 건너는 호화 미니 유람선 탑승하시기 전까지 6일 동안 이 버스 함께 타 구스타프 비겔란 노르웨이가 낳은 최고의 건축가, 조각가 공원으로 일단 이동을 하게 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은 유럽 다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중에 가장 첫 번째 출발지 노르웨이 되겠고요.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북구 스칸디나비아 왕국 3개국 관광하신 후에 북구 유럽 5개국에 속하는 핀란드 쪽 이동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발트 3국 에라리라고 불리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3개국 찍으실 땐 당연히 힘드십니다만 힘든 시간 속에 분명히 알찬 무언가에 느끼고 보고 가시는 것들은 있으실 거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어떻게 갑니까? 러시아로 갑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슨 지역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선생님들에게는 구 레닌그라드로 훨씬 더 귀에 익숙하신 러시아의 문화예술의 도시, 우리나라 경주 같은 곳도 있고 러시아의 수도 2일째 그죠? 모스크바까지 풀데이로 완전히 관광하신 다음에 늦은 비행기 탑승하시게 되시고 한국까지 가시는 일정. 그리하여 오늘 첫 번째 관광 일정 시작하는 날이라고 보신다면 오늘부터 11일 동안 꽉 찬 스케줄로 바삐 다니셔야 되는데 여기 정도 오셨으면 유럽 뭐 처음 아니실 거고요. 한두 번 아니실 거고요. 가다 더 이상 갈 데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기 어느 산속 시골 마을에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저런 철로들 보시면서 철도 강국이구나, 그 다음에 터널 강국이구나 느끼게 되실 겁니다. 터널 강국이라고 한다면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가 3대 터널 강국이에요. 보트유를 가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보트는 애인이랑 똑같대요.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이랍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저는 날씨가 좋으니까 햇빛이 너무 좋아. 당도 과일 다 텐데 여기는 일단은 그죠? 나라 도착하신 거 북유럽의 하이라이트 노르웨이 도착하셨어요. 식사하실 때까지 수도 오슬로 투어를 맡게 된 가이드 김성판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도착하신 곳 수도 서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국민공원 도착하셨습니다. 약 30만 평 대지 위에 212점의 조각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비겔란 조각공원 도착하셨는데 국민공원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땅의 기운을 느끼면서 한번 산책 한번 하실 건데 어떤 공원인지 설명드리면서 기분 좋게 오전 공기 마시면서 산책 한번 하도록 해. 여기서는 용되기 전쯤에 이미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이건성 오른쪽을 보시면 그 싫은 것마저 원이라는 표현만 모르고 많이 노르웨이는 신학할 때 한국말로 네. 260톤이 넘는 하나의 원석의 조각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원뜻은 자신보다 높게 올라가려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많은 분들 참 좋아하실 텐데 오른쪽에 이런 거 있으면 아 내가 유럽에 왔구나는 느낌을 주변의 도시건축 배경으로 많이 보시게 되는데 그런 문화재적인 있으신 분들이 정착하신 곳이 이 강남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얘기 드렸던 빨간색의 굴절버스, 시내버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마침 앞쪽에 파란색의 유럽의 상징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럽의 대중교통 용수단 지금 트램, 여기서는 트램 공을 세운
후보자를 선정하고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왼쪽에 보이는 저 노란색의 건물은 노벨 평화상 의원의 건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앞쪽으로 보시면 식재가 좋고 나무가 너무 좋은 공원이라든지 영국의 버킹엄 같은 데 가서 보시게 되면 왕국의 시청사의 뒷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청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안쪽에 들어가서 드릴 수도 있고요. 외관에서 드릴 수도 있는데 딱 보고 제가 시청사 앞쪽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걸 보시면 여신을 보실 수가 있는데 북유럽 건전과는 작품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이렇게 중앙에 메인홀은 노르웨이 오슬로의 실내 행사, 예를 들어 성년식, 무엇입니다. 앞쪽에 단상 들어서게 되고요. 왕가식도 사회 구성원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애기들의 춤사위를 보실 수가 있는데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나치 치하에서 독립을 축하하는 애기들의 춤사위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층에 오픈의 얘기로 뭉크가 2만여 점이 넘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사망하게 된 노르웨이 선언들이었는데 노르웨이의 뭉크 방황과 내신한 나는 아니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물은 저 앞쪽에 첨탑이 올라간 건물. 총 전체 면적에 된다는 거지. 여기가 한겨울에 눈이 다 덮였을 때 까만색 바탕에 LOM 롬이라는 이 사람들은 토속 신앙을 믿었던 사람 풀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 나라의 관광 중에 갑은 또 철도 여행이다라고 하면서 혹은 산데백 미소천이 전체적으로 25만 개의 섬으로 되어져 있는 나라가 이 노르웨이가 되겠고요. 놀고프까지는 직선으로 북에서 남쪽은 1750km에 달하는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긴 지대, 남북으로 긴 지대를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 중에 노르웨이만의 지역이고요. 라즈베리라고 하나요? 사랑의 열매 아세요? 빨간색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배지도 많이 달고 다니고 한국에서 사랑의 열매라고 불주고 매사올수를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마다 모니콜 들어가고요. 식사는 6시가 되면 너무 좋은데 안 되면 오늘 K랑해로 피오르드 쪽으로 이동하시는 지난해에 왔던 눈이 아직 덜 녹은 모습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는 협곡들 보게 기다립니다. 예, 절대 빵빵 양 지나가라고 우리 가야 되니까 비키라고 빵빵하는 사람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저는 고향 산천 아름다운 여기에는 크밤 중앙교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당연히 마을이 생기면 첫 번째로 교회가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이 되는 시점부터 오따라는 지역까지는 모든 운송의 집합이 오따역까지 오실 수가 있겠죠. 예, 소개를 드렸어요. 물줄기를 끼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피오르드가 뭔데 예, 가긴 가는데 좋다고 하니까 뭔데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연진하는 얼음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음이랑 빙하는 또 틀려요. 이게 눈인지 눈이 쌓여 있는 건지 얼음 보이시죠? 여기 길도 마찬가지로 K랑해로 트롤스틱의 요정의
비행기에서 보면 저런 길. 차 타고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게이랑헤른 마을, 이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200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노르웨이의 게이랑헤른 마을 보시게 되시는 그런 코스로 저희가 조금 더 내려가시고요. 비오는데 저거 도착하면 우리 저 배 타시는 거예요. Chiediamo ai gentili passeggeri di osservare le regole che questo viaggio Les dan la bienvenida a los pasajeros de habla hispana. Pueden comprar café en la cafetería. LF 선장과 승무원들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부터 헬레실드까지는 약 20km이고 1시간쯤 걸립니다. 선실에서는 커피, 차, 탄산수, 케이크, 샌드위치 및 더운 음식들을 살 수 있습니다. E signori, un po' più avanti sul lato 양쪽에 제일 높은 곳은 해발 1000m를 넘습니다. 주변의 모든 농장들이 드라마틱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폭포물의 양은 게이랑헬의 다른 폭포와 같이 비와 온도가 있게 됐으며 이 폭포의 한복판 가운데를 But you can say it to us. He longs to do is to work for someone very experienced. Perhaps the rescues. Well, I was about to meet people, so how you do now? You're Tell me about it.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라르달 방향 가시게 될수라고 써져 있는 게 그 이제 여기에 그 시외 버스 같은 배 타러 쭉 또 달려가시는 길목에 내고 좋은 100대 호텔에 선정요. 서울의 두 내리시면요 10시 오다 450명 정도 살고 있는 차 보실 수가 있겠고. 중간에 선생님들 가시면서 이제 눈 덮인 산들 보게 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실 때 산 정상에 해발 중간에 살고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베르겐 철도와 뮤르달역까지 주행이 됩니다. 프롬 철로는 20km의 거리에 있고 저희가 주행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프롬 산악 철로의 최대 경사지 각도가 5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안전 운행을 위하여 열차를 타실 때 보안 게시판을 꼭 읽어주십시오. 게시판은 각 기차칸의 뒤쪽 부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를 보실 수 있는데요. 메스노시 산 정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열차가 전력으로 운행되어졌습니다. 다음 정착역은 초스 폭포입니다. 여기서 약 이쪽으로 내리신 다음에 사진 찍고 나한테 맞는 곳. 이곳은 당시 최 다음 역은 노르웨이인지 앞으로 5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3천이요 이렇게 한 것. 훨씬 좋네 얘가. 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다 내려다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네, 각자. 옷도 두고 사진 찍고 여기가. (44초) 사람이 살면서 주거 공간으로 인구 600명 정도. 여기가 정면으로 안 보여 옆모습. 그렇게 해서 오늘 때 그 점등식을 노르웨이에서 선물한 그 전나무에다 아주 노르웨이에서는 잘 되어져 있는. 보시면 11시요. 저거 데일리로 뜨고 있는 선착장 데일리 크루즈고요. 저희는 이게 아니라 덴마크로 가는 데일리 크루즈 탑승할 겁니다. 도착하셨네요. 식사하시게 되실 거고요.
거기 서 있어요. 잠깐. 서서 같이 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나무
금이고요. 성은 홍길동의 홍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시피 길거리 게시판도 영어 자모가 많이 보이겠지만은 영어 자모에 없는 글자들도 많이 보입니다. 덴마크도 덴마크, 코펜하겐의 현지 발음은 큐벤, 하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온은 한국. 그리고 550만 명. 예, 전체 덴마크의 인구가 550만 명이고 그 중에 3분의 1, 170만 명이 코펜하겐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미 코펜하겐 시내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전거를 들고 탑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기 자전거 무늬가 보이죠? 이쪽. 현재 코펜하겐에 자리 잡고 있는 이셀란 섬을 탄생시킨 사람이에요.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플러스 인어공주랑 왕궁하고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관광은 저기 소하고 햇살이 휘날리고 있는 걸 봐서는 덴마크의 어느 누군가의 국빈이 방문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여왕님이 사용하시는 궁전, 여기 고람이라고 불립니다. 다 주인공이에요. 예. 자, 첫 번째 주인공, 첫 번째 왕자님, 그리고 이쪽은 두 번째 왕자님 요아킴이 사용하고 있는 궁전이고요. 저 덴마크의 왕궁이에요. 소박 오페라 하우스. Before we start, you need to be aware that sugar canes in the square. Back in these days, Tillsammans med Stortorget, vi har ude i kun set den sidste udvidelse af den kan. You actually look on the right side, you'll see the green area by the Danish flag. The leader helpful when once coincidentally, you can see what's finally going to happen with this. We have a brew house. The building goes back to 1608. That's a foreigners before which burned down in 70. And when they lived in Rome for about 4. 하고 왕실에서 업무 보고 있습니다. 예, 상징적이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국빈 영접이라든가 다 저 오른쪽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반을 나눠서 왼쪽은 국회의원님들이 출퇴근을 하는 사무실입니다. 179석. 참고로 덴마크 정치 청년 지수가 해마다 1등을 하는 나라입니다. 1940년에 일본이 헌법이면서 이 나라가 코펜하겐은 106m보다 더 높은 건물을 못 짓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면 바레소 커피숍이 여기 1층은 예를 들면 일맛 같은 이런 마트고요. 그리고 또 발틱 쪽은 그 호박이 10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확히어 있는 분은 압살론이라는 대주교 코펜하겐 창설자입니다. 그리고 종소리가 15분에 한 번씩 쳐줘요. 15분에 한 번씩. 그래서 정각 15분, 30분, 45분, 또 정각. 이렇게 쳐주거든요. 자, 우리 코펜하겐 시청은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 동상입니다. 아까 버스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 안 들리시는 동상 위치가 저쪽이고요. 저희가 여기 번화거리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 보이시겠습니다. 집합 장소는 버스로. 저 앞쪽에 보이는 항구 도시 헬싱포리 이동합니다. 여기는 헬싱퀘르보다 더 큰 항구 도시임을 선생님들이 규모면으로 보셔도 딱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이제 세관 특별한 검사는 없을 거고요. 그냥 바로 통과하도록 합니다. 우리 내릴 때 안 내리고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걸어서 내릴 사람들이 이 남쪽 스코네 지방은 전체적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유틀란트 반도와 쉘란 섬의 위치 오른쪽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겠고 지금 저희가 온 곳은 오른쪽 부분에서 가장 아래쪽 남쪽권을 가장 잘 갖춘 많은 것을 갖춘 도시가 이 남쪽 지역이 됩니다. 자들은 살기에 너무 좋았던 곳 그리하여 귀족 왕가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발트에는 호수 같은 바다기 때문에 전혀 멀미를 하시는 분이 100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열개꽃은 원래 봄이거든요. 5월 뭐 이럴 때 이제 6월 제일 좋은데 겨울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껴가지고 유럽은 해가 짧잖아요. 썸머타임이 또 이제 끝나고 하면 해가 짧아지니까 막 4시 5시 되면 어둑어둑해지는데 상당히 좋은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전 개인적으로 베네룩스 상당히 좋아합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의자 모형의 스탠드 코펜하겐 가는 스톡홀름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트에 하얀 바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시면서 저희 시내 안쪽 다 오셨습니다. 도시 스톡홀름이다 라고 보시면 자전거 타고 집에서 나오고 배 타고요 섬 건너서 다시 자전거 타고 사무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주 아름답고 운치 있는 도시의 모습들 유럽 최대 도시 안에 꼭 들어가는 도시가 바로 이 스톡홀름이 됩니다. 네, 유모차를 타고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또 공짜예요. 스톡홀름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강회관 있는 한국인 교포가 경영하는 식당입니다. 이 스웨덴 거리도 이렇게 고풍스러운 유럽식 건물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가해가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나와 있군요. 우리나라는 인도에가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도로 가장자리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나 있습니다. 국절 버스가 지나가죠. 여러분 이따가 배 타러 가시기 전까지 저랑 쭉 시내 투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은 다른 곳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도 이제 마지막 시즌 이 관광철이기 때문에 다니실 때 꼭 소지품 많이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 투어 하시는 동안은 중요한 물건들은 절대로 버스에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버스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두지 마시고 가지고 다니면서 잘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원 가운데는 식물학자 린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공원들보다 좀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심겨져 있는 공원으로도 유명한 인구가 210만 그리고 아주 시내 안에 사시는 분들이 한 90만 정도로 보실 수 있다고 그래요. 이에 반해서 면적은 남북을 합친 2.5배, 남한의 4.5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5만 평방미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정말 적었기 때문에 이곳이 아주 일찍부터 노동력을 외국에서 많이 빌려오게 된 세기 때는 두 개의 모래 언덕으로 되었던 군사 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앞에를 두고 덴마크와 스웨덴 장군이 스투레 장군이 이제 싸움을 했어요. 근데 스투레 장군이 이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스투레 광장으로 하면 뜻이 있어요. 이 스톡이란 말은 아주 큰 나무에 기둥을 자른 통나무 57개의 다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쭉 가는 곳도 하나의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처음 들르러 가는 곳이 바로 동물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이세요? 지하철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스웨덴어 단어로 지하철 단어가 터널반에서 이렇게 T로 단어 자체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곳곳에 T가 표기되어져 있는 걸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의 지하철 역사는 60년 이상이고요. 외곽까지는 지하철역이 101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라선이라는 구시가지 섬에 가셨다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 전체가 여러분이 식사하신 동쪽 쪽 부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부촌 중에서도 경관이 제일 좋은 곳에 화려하게 건물들이 왼쪽으로 쭉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톡홀름에서 제일 화려한 옛날 건물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사가 그리 뭐 화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안에는 왼쪽으로는 산책할 수 있는 코너가 굉장히 이렇게 들어가실 때는 단체로 입장을 하셔야 되니까 외관 차 사진 찍으실 분들 사자의 머리로 되어져 있고 뱃머리 앞에 여기 사자로 장식이 되어 지금 우리가 보는 전함은 오랫동안 물속에 가라앉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여기 모형을 보시면 굉장히 앞뒤로 해서 빨갛게 화려하게 칠해졌었던 전함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함의 원동력은 워낙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보시면 배가 10개의 도시로 운항을 했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배가 제가 333년 동안이나 물속에 가라앉았었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이 될 수 있었냐 하면 여기가 아무래도 북유럽이다 보니까 이 바닷물 안에 염분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분이 낮으면 나무를 갉아먹는 조가비 같이 생긴 해충이 많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 자체가 잘 보존됐다라고 보시면 이제 여기 덴마크 보셨고 오늘 스톡홀름에 오셔서 쭉 관광을 하시고 좀 이따가 오보와 툴코가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핀란드, 여기 라트비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다음에 여러분이 가서 보실 시청 건물이 바로 여기 건물 생 전함만 만드셨던 분인데 배가 완성되기 1년 전에 그분이 저쪽을 보시면 좀 재밌는 상황이 있어요. 지칭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하프 같은 것을 드신 분이 구약 성경의 다윗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각선으로 세계 왕가는 스웨덴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그 위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양 옆으로는 팔 잘렸던 용맹한 로마의 병장들이 이 강아지는 나는 순종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는 뜻으로 괴물들을 조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안팎에 화려한 장식품들이 많이 장식 조각들이 많이 붙여 있었다는. 400년 전에 건조됐다 침몰된 건데 배 상부에서 본 바사 전함입니다. 바사 전함 전면에서 본 모양입니다. 바사 전함 측면에서 본 모양이죠. 전면에 각종 이렇게 화려한 장식물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전함 모형도고요. 여름에 충분히 이제 여름 이렇게 햇빛을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어둠의 시가 막 찾아올 때, 그러니까 10월 말 아니 혹은 11월 그때 또 이렇게 모운동 가지고 햇빛 있는 나라로 한 번씩 갔다 오고요. 갔다 오고 나서는 바로 크리스마스 때인데 크리스마스 때가 꼭 우리나라 구정 같은 명절이에요. 법원, 검찰청, 식약청 이렇게 주변 공공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섬으로 보실 수가 있는 우리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전체가 이 스톡홀름에서는 교통이 굉장히 시내 안에는 짧은 다리로 외곽 17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스톡홀름 시기로 되어져 있는 불리셨던 성인 에릭 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쭉 투어를 하시다 보면 여기 스톡홀름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주로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권장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전거 길이 많은데 기억하실 거는 자전거 도로에서는 무조건 자전거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스톡홀름 시청으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건물이 리을자형으로 되었죠. 조각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이 바로 왕의 섬이죠.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그 저곳이 바로 귀족섬이에요. 저곳은 예전에 엥겔브렉이라는 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톡홀름 시청 행사의 종탑입니다. 시청 밖에서 본 전경이고요. 이 시청사 앞에는 행사가 있을 때 외국 국빈들이 올 때는 이 선착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은 1700년대에 지어졌다고 하죠. 자전거길이 있는데 자전거길이 지하 3층은 지하철역 위쪽으로 여기는 주로 회사의 노조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직종별로 노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직업을 가지시면서 직종에 맞는 노조를 선택해서 이제 회원으로 쭉 이제 회원비를 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스톡홀름 시내에서 최고의 중심지 신시가지로 지금 현재 이 섬에서 큰 건물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왕권을 정립하고 종교 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주신 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모양은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감사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얘기 드렸던 그 북방 전쟁을 23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1340개의 방에는 굉장히 큰 왕궁이에요. 그래서 크기로는 유럽에서 4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왕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그런 장식들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스웨덴이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서유럽에 있는 그런 왕궁들보다는 조금 검소하게 지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보시면 지금 왼쪽 왕궁입니다. 이렇게 중세기 하면 어느 유럽을 가시든지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래요. 여기 첫 번째가 왕궁. 왕궁 옆에 항상 교회나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 죄인들을 항상 처벌했었기 때문에 재판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광장이니까 재판소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제일 처음에는 재판소로 지었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53년을 증권 거래소로 사용했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1층은 노벨 박물관, 2층은 한림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을지를 판정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에 노르웨이가 스웨덴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 노벨이 살아생전에 전에 이 노르웨이 독립하상만 그쪽으로 띄워놓고 같은 날 같은 시에 행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이 다 고쳐서 여기도 또 다 살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거든요. 근데 저 안에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루 저기면은 목동이고 우리 클에는 뭐 30만 원, 60만 원, 6만 원.
버무려야 되는데 여기에 있었던 투르크 대학교가 종합대학교가 화재로 손실되기 전까지 모든 교육의 중심은 투르크였어요. 그리고 화재로 손실된 이후에 헬싱키 대학이 속초로 지어지면 유하고 살고 있는 젊음이의 도시라고 또 보죠. 헬싱키는 그럼 어떤 애들이 많이 유학을 가? 디자인, IT 강국이에요. 저는 2015년 10월 1일 스웨덴 스톡홀름 항구에서 출발 베이킹 9 인사이드 베이에서 1박 후 10월 2일 핀란드 투르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로 이동하는 고속도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핀란드 역시 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이렇게 고속도로가 잘 건설되어 뻥뻥 차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는 동물이 접근할 수 없도록 모두 경계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빙킹 9 인사이드 선박에서 하선 시간이 7시 30분, 한 2시간 40분 이상 걸려서 이곳 헬싱키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암석교회로 될 거예요. 공동묘지가 저렇게 유럽은 다 저런 식으로 됐죠. 헬싱키 시내에도 이렇게 지상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싱키에 있는 암석교회 입구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암석교회 내인데요. 화장실 한번 용변 보는데 1유로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우리 일행들이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라고 하지만 십자가를 너무 크게 위치시켜 놓으면 자연적 이미지를 해칠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암석교회 내부입니다. 예. 위가 이렇게 원형 돔 형식으로 이렇게 설계하려고 건축이 되어 있군요. 암석 주변에 이렇게 촛불도 켜 있고요. 암석교회인데 한 3분의 2 정도 지하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위에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렇게 둥그렇게 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이렇게 가로등이 위에 선으로 매달려서 있고 밖으로 이렇게 길가로 이렇게 노출된 전선이 없습니다. 인도에 전혀 전신주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 지하로 이렇게 매설된 모양이죠. 예.